짜잔. 아빠 잘 지내죠? 아빠 우리 보고 싶어 할까 봐. 우리도 아빠 보고 싶어. 송강호 씨 연기가 정말 압권입니다. 삼남매의 조기 유학을 12년간 뒷바라지한 기러기 아빠가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기러기 아빠의 이혼 소송 이 건을 변대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황민호, 이지혁 두 분 변호사 함께 하시고요. 자, 유학한 처자식을 곧 1, 2년도 아니고 그죠? 12년간 뒷바라지 해왔는데 남편한테 갑자기 아내가 이혼 소장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부부는 25년 전에 네. 결혼해서 그 네. 슬아에 이제 아들, 딸, 3남매를 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사업이 잘 된 덕분인지 집안 형편도 나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렀을 때쯤에 네. 이제 아내는 3남매를 데리고 해외 조기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말을 아내가 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네요. 예. 네. 그리고 마침 또 아이들도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었고 네. 남편은 이 아내와 아이들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부부는 네. 떨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살던 집을 처분하고 네. 처자식을 위해서 외국에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자신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면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와 학비를 또 보내줬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었을 텐데 네, 그죠? 처음 몇 년간은 아이들 방학 때마다 처자식을 보러 갔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아내가 남편의 방문을 꺼리면서 금전적인 뒷바라지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 조기 유학 12년 만에 네. 큰아이가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아하. 네. 또 처자식이 모두 외국 시민권을 획득했는데요. 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명문대도 갖고 애들 잘 키웠고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장 이제 해피엔딩해야 되는데 이거 이혼 소송이라니요? 남편분 많이 당황했겠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이유는 변호사님 뭐라고 그러는가요? 예, 아내는 그 남편의 무관심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 남편의 생활비만 줬을 뿐이지 네. 가족들의 그런 마음들,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아내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동안 참고 견뎠는데 네. 이제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니 그만 이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인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남편의 재산 절반을 재산 분할 금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꼬박꼬박 붙인 남편의 공은 인정하지만 가족이 진정으로 원한 가장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게 아마 아내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기서 변대변 가상법정을 열겠습니다. 이혼을 해달라는 아내의 입장은 이지욱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고요. 또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의 입장은 황민호 변호사께서도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 타당한가?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내의 이혼 사유로 남편의 무관심을 들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남편은 12년 동안 네.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네. 그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의 생활, 아까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뭐 눈이 훤히 그려지는데요. 네. 끼니를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우기가 일쑤였고 네. 또 특히 혼자 있을 때 제일 서러운 게 아플 때죠. 아. 그런 아픔이나 슬픔 모두 네.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가족들 생활비만큼은 네. 빚을 내서라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관심이라고 하니 네.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음. 과연 누가 더 무심했던 걸까요? 전문가의 소견 제출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장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힘든 일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굉장히 참으면서 내재화해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우울감 등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반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이 가정은 이제 아이가 셋이나 되었습니다. 아, 네. 다행히 이제 아이들 양육을 뒷받침할 정도의 경제적인 형편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아내는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아내는 사실 남편에게 같이 해외로 가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 이 남편분은 자신은 외국 생을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네. 차라리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서 네. 생활비를 보태겠다. 그리고 같이 가지 못하는 대신에 자주 방문해서 아이들의 양육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오지 않았고요. 네. 정말 돈만 줬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의 설명이었고요. 사실 아이 셋을 돌보려면 남편과 함께 살아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은 맞습니다. 하물며 미국이니까 이게 더 힘들긴 했을 텐데요. 자, 이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이혼을 할 정도인가? 라는 의문은 듭니다. 예, 3남매 중에서 2명은 네. 초등학생이었고요. 한 네. 명은 심지어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유학 처음 2, 3년 동안 낯선 네. 환경과 언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때문에 네. 매일같이 울었고 엄마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네. 애들이 달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워주기를 바랬었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하면서 끊기 네. 일쑤였습니다. 음. 함께 가지 않는 대신에 자주 방문해서 양육을 돕겠다고 했던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네. 특히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양육에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내 혼자서 이 어린 아이들을 오랫동안 키워왔던 겁니다. 아하. 결국엔 무척이나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전문가 의견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일정 나이가 안 되면 이제 어머니가 학생을 스쿨버스를 태워야 되고 또 스쿨버스가 내릴 때 엄마가 가야 되고요. 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죠. 외국에서 애들 공부까지 시키면서 또 나름 또 그 아이들의 성적 관리까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만약에 저한테 처음에 상담을 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나가지 마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타국에서 새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아내의 고충은 충분히 네. 이해를 합니다. 네.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있고요. 이 부분 인정한다, 그죠? 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붙여주는 돈이 아니었으면 네. 과연 그런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네. 이 남편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국제 전화비조차도 아끼려고 했던 이 남편의 심정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왜 이 아내가 자신의 방문을 꺼려했는지 남편은 지금도 그 부분을 몹시 의아해하고 있고요. 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혹시 다른 이혼 사유가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의심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남편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내의 주장. 그러나 또 남편의 방문을 싫어했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 이게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쟁점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살짝 언급하셨습니다. 남편 측에서 또 다른 이혼 사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내는 그 유학 초기만 해도 네. 방문하는 남편을 매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떠나기가 싫어서 정말 이민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했을 정도였는데요. 네. 그렇게 상냥했던 아내인데 유학 5년째 되던 해부터는 남편이 방문을 해도 마치 손님 대하듯 네. 이렇게 대하다가 끝내는 불청객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가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네. 되고부터는 아예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쯤 되자 남편은 아내에게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유 변호사님, 예. 진짜로 그런 의심을 좀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제 남편의 방문을 만료했던 그쯤은 큰 아이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조금씩 접어들면서 공부를 힘들어하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은 이제 마음이 들떠서 네.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했고요. 다시 아빠를 따라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유학 생활이었는데 네. 이를 잠깐 들떴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방문을 말렸던 겁니다. 네. 그간 아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혹시나 남자가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으로야말로 아내로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불쾌한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예. 네.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아니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네. 그런 건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느라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거라면 네.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컸으니 이제부터라도 자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남편이 바라는 것도 그것인데요. 네. 근데 무작정 아내는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남편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홀로 12년간 이제 외국에서 이제 세 자녀를 키워왔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노력을 칭찬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남자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니까 어떻게 대화를 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도 비슷하게 사니까 우리도 네. 그렇게 살자라고 하지만 네. 그러기엔 12년간 패어버린 골이 너무 깊어져 아내 버린 입장에서는 겁니다. 그렇게 골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아내가 싫어하더라도 만약 만류를 했었더라도 남편이 정말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웠다면 왔었어야 됩니다. 남편은 바쁜데 잘 됐다는데 아예 발길이 끊었고요. 네. 떨어져 산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감정적 유대관계도 없는 사이라면은 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부부의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네. 옳다고 봅니다. 회복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신 것 같고요. 자, 이혼이 성립되든 안 되든 이거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쟁점 볼까요? 아내가 재산 분할로 남편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적절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결혼하고 25년간의 혼인 기간을 유지를 했고요. 네. 그 사이 12년간 홀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네. 또 키워왔습니다. 그 덕분에 큰아이는 미국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네. 나머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최근 시민권도 취득을 했는데 네. 시민권을 따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 네. 아내 혼자 그걸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이러는 아내와 아이들을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 이런 것들은 남편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던 것뿐입니다. 이러니 아내가 재산분으로서 그 절반을 구하는 것은 네. 당연한 것이고요. 전혀 무리한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물론은 유학 가서 3남매를 키운 고충이야 이해를 네. 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자 남아 이것저것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청구 자체도 마뜩지 않은데 재산의 절반이나 내놓으라고 하니 네. 남편으로서는 무척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시민권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 이제는 네. 남편을 가차없이 버리면서 재산만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야기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새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만일 이혼을 한다면 네. 아내와도 헤어지는데 네. 이 남편은 아이들까지도 못 보게 되거든요. 그게 무척 억울한 일이고 네. 지금까지는 아이의 그 아내의 뜻에 따라 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성인이 된 첫째 아이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만이라도 이제부터는 네. 남편과 아빠와 같이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한국으로 데려와서 아빠와 네. 사는 것이 맞다. 예. 네. 만약 아빠와 함께 산다고 네. 하면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될 건데 그렇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하는 아이들이 엄마 없이 한국을 간다는 것이 과연 정서적으로 가능할지 적절할지 좀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며 친구 대부분의 그 생활의 기반은 이제 외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를 따라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는 결코 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빠에 대한 면접 교섭은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어야 되고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족 구성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죠? 저 아이 셋과 엄마 4명이고 아빠는 혼자고 이게 4대1의 상황인데 수세에 몰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법의 판단은 또 다를 수는 있겠죠. 법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전에 우리 시민 배심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그 참 너무 딱하다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이 아내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그 남편이 이제 항상 그 생활비랑 학비를 보내주고 했는데 아무 어떤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이혼하자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거는 그 부인에 대해 손을 들어줄 수가 없죠. 남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절반 정도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가마보이기는 아내가 마음이 떠났네. 신랑은 그래도 열심히 벌어다 줬는데
그래도 한 번씩 올라고도 했는데 가봐보니까 자기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같이 살 필요가 없을 거야.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타국에서 살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건 이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조금 유리해진 상황 속에서 이제 몇 년간 그들을 이제 지원해왔던 아버지를 내치는 거는 일단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도 보지만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배심원으로 참가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좀 손을 들어줄 것 같네요. 일단은 말이죠, 그죠? 우리 시민 배심원들께서는 저기 고생한 기러기 아빠에게 조금 약간 이게 동정표가 더 몰리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최후 변론해 주시겠어요? 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남편이 처음 아내와 아이들을 유학 보내면서 기러기 생활을 자처했을 때는 나중에 서로 잘 돼서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한국에 혼자 남아서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붙여줬고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결과가 이혼이라고 하니 또 가족과의 단절이라고 하니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아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처음 아이들의 유학을 결심을 하고 네. 한국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진 남편의 노력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걸 다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단지 돈만 보낸다고 해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정으로서 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힘들게 돈을 벌지언정 같이 지낼 수 있는 노력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미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아내의 노력은 어디 갔을까요?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었는 말 분명합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남편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을 방치한 것은 아니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게 옳습니다. 자,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시작한 조기 유학이 결국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부의 이혼 누구의 이야기에 더 공감을 하시는지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